계정이 진짜 중요한데 자꾸 계정이 되면서 순서를 조금씩 바꿔나 먼저 배우면 편한 게 있는데 자꾸 그게 뒤에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어쨌든 순서를 지켜서 설명은 하는데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 애들이 이제 안 오니까 하나 찍고 있고 하나 또 늦게 오면 앞부분만 못 듣는 거니까 연결이 안 돼서요. 오늘 좀 동떨어진 거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배우는 거냐면 수열의 연장선상이야. 수열이랑 조금 다르지만 수열과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숫자를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하거든. 제가 지금 절반을 쓰고 있어요. 절반. 계속 절반. 곱하기 2분의 1을 한다고 생각해봐. 계속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계속 나열하다가 우리가 앞에 대수에서는 뭘 배웠던 거냐면 이런 숫자 나열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가서 n번째 항을 배웠다면 n번째 항은 사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n번째 항을 배웠다면 더 나아가, 더 가. n번째 항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쭉 가가지고 무한대 번째 항에 야 무한대 번째 항에는 도대체 누가 나올 것인가? 무한대 번째 항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딱 누구야 라고 딱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측은 가능하잖아. 이렇게 무한대 번째 항을 예측하는 걸 배우는 게 이 함수의 극한의 단원이야. 그래서 이 무한대 번째에 있는 애를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극한값. 무한대 번째에 있는 애들을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이 제목이 함수의 극한인 이유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니까 수열을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가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수열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어차피 수열은 n번째 항을 구하는 거고 함수는 x번째 항을 구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수열에서는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즉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 번째 항 즉 무한대 번째 항은 a의 무한대겠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측을 한다 그랬잖아. 뭘 규칙을 찾아서 예측하는 거지. 아 이런 규칙으로 가고 있어? 그럼 무한대 번째 항엔 이게 나오겠네. 이렇게 예측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상해봐. 계속 절반씩 돼가고 있어. 그럼 무한대 번째 항에 누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렇게 계속 작아지다가 저 끝에 마지막에 무한대 번째 항에 누가 나와? 0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야. 계속 작아지는데 이렇게 계속 작아지다가는 그 아주 작은 숫자인 0이 나오지 않겠냐. 그걸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 무한대 번째 항을 이제 극한값이라고 불러. 그럼 이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일반항으로 표현해. 이 극한값은 우리가 리미트라는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요. 이 리미트라는 단어가 제한하다, 한계, 뭐 약간 그런 뜻이거든? 한계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리미트에 L자랑 I랑 M을 따와서 리미트라고 불러요. 줄여서 리미트 이렇게 읽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 N이라는 애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면 즉 N번째 항의 그 N이야. 여기 있는 N이라는 애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면 무한대 번째 항에 누가 나올 건데 그럼 이 리미트 옆자리에 대표되는 애가 누구 나와야지? 반장 같은 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대표로 나온댔어? 항상 일반항이 대표로 나온 거야. 일반항. 그래서 리미트 옆에는 일반항을 쓰고요. 그러면 이 수열이 규칙이 있을 텐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가다가 무한대 번째 항에는 누가 나올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요 수열의 끝은 0이겠네.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의 끝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면 그 숫자를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극한값. 극한값 중에서도 특별한 숫자로 구할 수 있는 값 우리는 이걸 수렴값이라고 불러. 수렴값. 수렴값. 어떤 값에 간다. 어떤 값에 다가간다. 이 다가가는 0이라는 값을 수렴값이라고 부르고 수렴하는 값이 있으면 우리는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 이렇게 수렴한다. 수렴하는데 그 수렴값이 0인 거지. 수렴값은 0, 극한값, 수렴값 같은 말입니다. 극한값, 수렴값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간다? 그럼 걔를 향해서 가겠구나. 그럼 수렴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니네가 이제 배우는 건 아주 단순한 무한대로 갈 때야. 무한대.
그럼 선생님 여기 일반항을 쓰는데 얘네들의 일반항은 얘잖아요. 걔를 쓰나요? 네, 얘를 쓰죠. 만약에 이 특별한 수열을 주고 제 극한값 구해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일반항을 따다가 여기다 갖다 쓰면 돼요. 이렇게 n번째 항을 갖다 쓰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의 값을 구했더니 추측하건대 0이야. 이렇게 0이라고 쓰겠지. 이게 이제 수렴값, 존재하면 극한값. 그런데 그러면 다 수렴하냐? 그렇진 않아요. 다 수렴하진 않아. 예를 들어서 자연수 써볼게. 숫자를 나열하면 다 수열이야. 1, 2, 3, 4, 5 쭉 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일반항은 누구냐? 암산이 돼야 돼. n번째 항의 일반항은 n이겠죠. 쭉 가서 나는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난 무한대번째 항. 저 걔 끝을 알고 싶어. 무한대번째 항엔 누굴까? 상상하는 거지. 누굴까? 점점 계속 커지기만 하는데 계속 커지는 애의 끝은 누구냐? 걔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불러요. 무한대. 무한대는 특별한 값이 없이 그냥 막연한 그냥 무한히 큰 수란 말이야. 이건 정확한 값이 아니지. 우린 이런 걸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수렴하지 않아. 어떤 특별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수렴의 반대말이 발산한다야. 수렴한다 어떤 특정한 숫자에 다가간다. 발산한다 무한대가 나온다야. 발산이 뭐야? 미친듯이 발광한다란 말 알아? 미친년들 보고 발산이 약간 이런 개념이 발산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값이 없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값은 없어. 무한대니까 발산한다라고 얘기해. 그럼 선생님 발산하면 답 안 쓰나요? 써요. 림미트 얘를 내가 이제 쓰면 림미트 기호 쓰면 이렇게 되겠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일반항을 쓰는 건데 일반항이 얘잖아. 그럼 n이라고 쓰고 선생님 얘는 이제 k로 안 바꾸나요? 안 바꿔요. 왜냐면 우리가 시그마를 썼을 때 여기다도 일반항을 쓰는 건데 일반항의 n자리에 k라고 썼던 이유는 단지 뭐다? 끝항이 n인데 여기가 n인데 여기다 n을 쓰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k라고 바꿨던 건데 얘는 쓰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n을 써도 돼. 일반항에 n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림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일반항 n인데 n을 여기다 쓰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 하고 이제 무한대라고 답을 써야 돼. 답에 무한대라고 써야 되냐? 응 써야 돼. 발산한다라고 쓰는 건 없어. 객관식 보길 거 아니야. 어차피 중간식 아니잖아. 발산하는 거야. 무한대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한대번째항을 구하는 게 극한값을 구하는 거고 이 무한대번째항에 누가 나올까를 예측하는 거지 정확한 값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거기로 다가가고 있다. 진행형입니다. 화살표 자체가 진행형이야. INGRG 영어에서 현재 진행형, 진행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무한대로 다가가면 쟤는 무한대의 값에 가까워지겠지. 확정값은 아닙니다. 확정값이 아니야. 다가가는 값이야. 확정값이 아니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거야. 확정값은 아니다. 그냥 다가가는 값이 0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좀 쉽게 하는 거 없냐? 쉽게 하는 거 있는데요. 니네가 이거 하나만 외우면 개 쉬워요. 무한대에 가까이 가는 걸 니네가 이제 생각해봐라. 어떤 애가 이렇게 가. 1, 어떤 애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아까랑 달라. 5분의 1 똑같이 쓰고 있지 않잖아. 쭉 가. n번째 항은 뭐로 나오겠어 여기? n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n번째 항. 무한대번째 항엔 누가 나올까? 그러면 걔를 쓸 때 림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라고 하고 여기에 누가 나올까? 0에 가까워질 정도로 작은 숫자가 나오겠군이잖아. 그래서 너네 뭐 외우면 되냐면 잘 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에다가 무한대가 이 화살표 자체가 진행형이고 등호는 아니거든? 화살표가 등호는 아니잖아. 그렇지만 등호처럼 생각해서 대입하시면 된다. n에다 무한대 대입하라는 뜻이야. 왜 무한대인데? 그럼 무한대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0. 그걸 외우는 거야 니네가. 가장 외워야 되는 기본형이야. 무한대분의 1은 0이라고 쓴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무한대분의 1은 0이야. 이것도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칵! 깨끗하게 해야지. 야 계속 가다 보면 존나 큰 수분의 1이면 걔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분의 1이 0인 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무한대분의 4는요? 0이야. 무한대분의 5는요? 0이겠죠.
이 무한대 입장에서 이 5라는 수는 티도 안 나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애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1억은요? 0이야.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억은요? 0이지. 이런 숫자에 비하는 숫자가 아니야, 무한대라는 애는. 무한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숫자야. 1경은요, 1조는요, 이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애들 다 올라가봤자 0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무한대분의 1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무한대분의 숫자가 나오잖아. 니네가 아는 숫자? 그럼 다 0이라고 약속한다야. 그 값은 0이라고 약속한다. 무한대 입장에선 여기 아무리 큰 숫자가 있어도 다 0이야. 그러면 부호가 들어가면 또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는데 1이 들어가도 0인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고 0 아니겠냐는 거야. 0이죠? 이해 갔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요 선생님 n승이야. n승은 뭐냐면 n의 무한대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무한대번 곱한다는 것은 짝수번 곱하면 1이 될 수도 있고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맞아.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1에 무한대승 나오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지. 왜? 그래봤자 숫자니까 무한대 입장에서. 맞아? 그래서 무한대분의 숫자가 0인 걸 일단 외우셔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화살표는 다가가는 의미지만 결국에는 대입하게 돼 있으니까 너네는 n에다 무한대를 갖다 넣으면 된다. 그럼 이런 거지. 아까도 했던 거. 여기 일반항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n에다 무한대를 갖다 넣어야 돼. 그럼 여기다 무한대 갖다 넣었지. 무한대에서 1 빼봤자 무한대야. 무한대는 그냥 독보적으로 걔가 막승이야. 그럼 2를 무한대번 곱한다는 얘기는 뭐야? 졸라 큰 수지. 졸라 큰 수분의 1은 0이지. 그렇게 해서 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n의 무한대가 나오면 이제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어떤 식들이 나오게 돼 있냐면 니네가 이제 n의 무한대를 넣으면 이런 식들이 나오겠지. 첫 번째, 무한대분의 숫자꼴이 나올 테고요. 두 번째,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 숫자분의 무한대의 꼴이 나올 거라고. 림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문제가 나올 때. 세 번째, 어떤 게 나오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패턴대로 또 좀 이따가 숫자 대입하는 것도 배울 거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숫자 꼴, 숫자분의 무한대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림미트. 제가 지금 무한대분의 숫자를 얘기한다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 아니냐? 그럼 걔는 다 뭐라고? 0이라고. 수만 쉬고 나와야 돼. 0! 툭 치면 나와야 돼. 0.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겠어? 얘는 이런 형태지. 림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n 제곱 이렇게 나왔다 쳐. n에다 무한대를 갖다 넣어서 무한대 제곱해도 무한대지. 맞아? 그럼 얘는 뭘로 나오겠냐는 거야. 3분의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가 졸라 클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한대가 나오겠지. 맞아? 이 두 개는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무한대분의 1 0 무한대분의 1 써서 외우는 거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숫자분의 무한대는 얘가 존재 크니까 그냥 무한대지. 이거 두 개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건 무한대 이건 0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문제인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럼 선생님 약분 되겠네요. 1 아닌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약분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또 얘기하지만 이건 진행형이야. 이 진행형이라서 이 값과 이 값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속도가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1 빠져도 우린 무한대라고 부르거든. 무한대에서 1억이 빠져도 무한대야.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완벽하게 똑같은 숫자라서 1은 아니란 말이지. 확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1은 아니다. 약분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약분하는 애들 꼭 있어. 약분할 수 없어. 그럼 얘는 어떤 형태가 나오길래 무한대분의 무한대냐. 이렇게 나와요. 림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3n 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무한대를 갖다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더하기 1인데 무한대 더하기 1은 뭐지? 무한대지. 우리가 아는 숫자는 그냥 다 무시되는 거야. 이게 무한대. n이 무한대네? 무한대. 그럼 선생님 여기는 3 곱하기 무한대고 얘는 무한대 더하기 1이니까 얘가 더 크네요.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우리가 알 때 무한대 입장에서 그냥 숫자를 곱하는 거. 숫자를 빼는 거.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는 짓이야.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무한대끼리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잘 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뭘 따져야 되냐면 차수를 따져요. 차수. 무한대는 차수별로 속도가 달라. 속도가. 얘 몇 차냐면
1차야. 얘도 1차지. 같은 1차는 속도가 같다라고 판단해.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같은 차수잖아? 같은 차수? 같은 차수면 동차.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분모에서 제일 높은 차수 n이죠. 분모에서 상수한 다음 높은 차수는 1차냐. 그러면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인 문자로 모든 애들을 다 나눠. 모든 애들을 다 나눴어. 나눴더니 얘는 약분돼. 1 됐어. 얘는 약분이 안 돼. n분의 1이야. 얘는 약분됐어. n. 그래서 3 남아. 지금 내가 뭐 했는지 봤어? n으로 약분한 거 봤어? 그랬더니 이제 n이 하나 남았네. n에다 이제 무한대 넣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1 더하기 0은 1 분의 3. 그래서 뭐가 된다? 3. 내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3이 되는 건데 너네는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지금부터 맨날 나눌 순 없어.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3이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같은 차수네. 그럴 때 최고차 앞에 개수 읽으시면 돼요. n과 n 앞에 개수 1분의 3 이렇게 쓴다는 거지. 최고차표 개수. 그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최고차표 개수. 이해했어? 바꿔볼게. 별로 안 어려워. 넉 잡아. 또 오랜만에 수업 들으니까 졸린다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분의 4n제곱 마이너스 3n이 있대. 야, n에다 무한대를 갖다 넣으래. 무한대 다 갖다 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같은 차수야. 같은 차수 보여? 같은 차수네. 그러면 얘가 제일 빨리 무한대로 가지.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느림보니까 느림보. 같은 차수 보시고 그 앞에 개수 1분의 4 뭐라고 쓴다? 최고차표 개수만 갖다 쓰시는 거다. 그럼 선생님 다른 차수 나오면요. 다른 차수 보여줄게요. n이 무한대로 가. n 플러스 1분의 n 제곱이래. n에다 무한대를 갖다 넣어. 무한대고 무한대를 넣었는데 얘는 무한대의 2배속인 거야. 제곱이 뭐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고 얘는 고작 무한대잖아. 얘가 더 빠르지? 맞아? 속도를 따져. 그게 차수가 속도야. 차수가 속도라서 얘가 더 빨라? 그럼 얘 묻히는 거야. 개무한대. 무한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낮은 차수분의 높은 차수는 얘로 보는 거예요. 숫자분의 무한대로 보는 거야. 숫자분의 무한대. 높은 차수가 이깁니다. 높은 차수가. 2차가 있네? 그럼 2차는 무한대. 1차는 버리는 거야. 그럼 무한대로 가야죠. 내 말 이해갔어? 그러니까 낮은 차수는 숫자 취급한다. 또 얘기하는데 낮은 차수는 숫자 취급한다. 높은 차수가 무한대다. 그럼 제가 위에 거 크게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 플러스 1분의 3n 이렇게 있다 치자. n에다 무한대를 넣는데 얘가 밑에 게 차수가 더 크지? 그럼 얘만 더 빨리 가고 얘는 숫자 취급한댔지? 이렇게 가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외우면 되는 거야? n에다 무한대를 넣어서 낮은 차수는 보는 게 아니라 높은 차수가 위에 있으면 그냥 무한대, 아래에 있으면 0, 그냥 같으면 개수 앞에 같은 차수 앞에 개수를 읽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함수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베이스의 식입니다. 그 식은 또 정리하면 어차피 이거는 그냥 이 한 권을 다 배울 때까지 계속 쓰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가 지금 제가 이름을 수열의 극한으로 바꿔서 n이라고 쓰고 있는데 어차피 이 1단원의 이름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뭐가 달라지겠어? 함수는 x를 써요. 그 차이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식을 써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최고차 앞에 개수를 읽는다고. 최고차 앞에 개수를 읽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근데 무한대분의 숫자꼴이 나온다는 얘기는 차수가 누가 더 큰 거야? 차수를 치면 얘가 더 큰 거죠.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겁니다. 분자의 차수보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0이라고 쓰기로 하는 거고 숫자분의 무한대꼴 위의 차수가 더 큰 거죠. 지금 이 대소관계의 그 크다 작다 표시한 거야 내가 이거. 위의 차수가 더 크다면 아래 차수보다 그럼 위에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당연히 무한대겠죠. 이렇게 세 개가 어떻게 보면 공식이지. 공식이야. 차수가 높은 걸 따라간다.
다시 얘기하지만 차수가 높은 걸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문제를 풀 땐 그렇게 풀어요. 뭐 얼마나 쉽게요. 프린트 꺼내봐. 나 프린트 몇 거를 안 뽑았냐 또. 야, 그래서 니네 프린트에 보면 무한대 문제만 먼저 골라 풀어볼게요. 지금 아직 무한대 뒤에서 배우는 건데 제가 무한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뭐 똥 싸는데 30분 넘게 걸리고 앉았네. 무한대 어딨냐? 나 무한대를 안 뽑았나? 숫자만 뽑았네. 원래 이 1단원이 숫자만 나와가지고요. 된대 하겠네? 25번 가. 25번 얘들아.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책에 있을 거야. 25번에 디귿하고 미음이 보일 텐데 디귿하고 미음을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프린트입니다. 디귿에 x가 무한대일 때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리을은 미음이지. 미음은 이 절대값이랑 가우스비가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제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할게요. 이 절대값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절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절대값이야가 아니라 절대값은 뭐 때문에 쓰는 거라고? 원래는 풀말을 x 앞에 붙여야 되는데 풀만 붙이기 싫어서 절대값을 쓰는 거야. 절대값이 보이잖아? 그럼 풀말하고 쓰면 돼 니네가. 절대값이 싫으면 트라우마 있으면 풀만 붙이시면 돼요. 그럼 얘 봐. 절대값이 있지. 그럼 한 번은 어떻게 나온다? 한 번은 플러스로 나오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낼 건데 귀찮아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쓰는 거라고. 알지? 그럼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한 번 나왔다 쳐봐. 약분하면 뭐 되냐?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야? 내가 양수로 한 번 나오면 얘를 양수로 한 번 꺼내면 1이잖아. 그럼 대입을 할 수가 없잖아. x가 없는데 어떻게 무한대를 넣어? 그지? 그럼 얘는 뭐야? x가 없으니까 x값에 관계없이 얘는 극한값이 1이란 뜻이야. 1. 이해 갔어? 그럼 여기 위에 절대값하고 선생님 마이너스 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왔다 쳐. 약분하시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를 대입할 수 없잖아. x가 없는데 어떻게 대입해? 그냥 얘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냥. 그럼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건 뭐예요? 답이 없는 거지. 이렇게 답이 없다는 게 뭐냐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는 걸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어떨 땐 1, 어떨 땐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이럴 때 우리가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특별한 케이스고요. 숫자 때문에 나온 거라서 그냥 잠깐 설명한 거고. 얘는 마찬가지. 얘 잘 보시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가 밑에 있는데 절대값 대신에 풀말을 쓴다고 생각해봐. 여기 넣었어. 그 다음 x에다 무한대 넣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플러스 무한대분의 1 한번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한번일 거 아니겠어? 그래봤자 어디에 가깝겠어? 0에 가깝지. 0에 가까운데 0에 가까운 수가 플러스에 가까운 수도 있고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0이지 그래도. 얘는 극한값이 하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이해 갔어? 다시 얘기하지만 플러스 무한대분의 1도 뭐랑 똑같다고? 플러스 위에다 하면 이렇게 푸는 건데 걔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죠. 제가 문제 하나만 더 만들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하자. 다 똑같지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어떻게 푸냐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치환을 통해서 바꿔서 푸는 건데 벌써 졸릴 때 됐어? 건데 이렇게 하기로 한다. 저는 치환하고 나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일단 플러스로 바꿔요. 플러스로 바꿨지? 됐어? 플러스로 바꾸고 x 앞에 가서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x 앞에 가서 붙이는데 이 x제곱은 있잖아. x의 제곱이라는 거에 x의 보호를 바꿔도 제곱하면 어떻다? 똑같지. 제곱 있는 데는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나오면 플러스로 바꾸면서 x 앞에 가서 보호를 바꿀 건데 제곱이 있는 데는 붙여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만 바꾸는 효과가 있다. 요렇게.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풀면 돼요. 플러스 무한대로 항상 풀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대입하는 문제는 없어. 지금처럼 나처럼 바꿔서 풀어야 돼. 무한대 넣어. 개무한대.
제일 높은 애만 보면 돼. 낮은 애 볼 필요도 없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플러스로 바꾸고 x 앞에 가서 마이너스 붙이려고 하는데 제곱이지. 못 붙여. 이거야 이거. 안에다 붙이는 거라서. 여기 이걸 없애는 건 아니야. 이해 갔어?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 이거 바깥에 걸 없애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붙일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플러스로 바꾸는 거밖에 안 한 거지. 무한대 갖다 넣어. 무한대 넣었더니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하는 거지. 제일 높은 차수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제일 높은 차수 외에는 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4번 해봐. 4번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플러스로 바꾸고 x 앞에 가서 부호를 바꿔. 그 다음에 대입을 해. 그럼 답이 뭐다? 무한대지. 맞아요, 아니야? 플러스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를 없애고 x 앞에 가서 부호 바꾸랬지. 바꿨어, 안 바꿨어? 바꿨어? 그럼 x에다 이제 무한대 넣으니까 그냥 무한대 아니야. 무한대라고 써. 부호 없어졌잖아. 그런 거라고요. 전화 한번 해볼까? 또 10밖에 안 돼, 또. 15페이지 가세요, 15페이지. 15페이지 필수예제 2번을 니네가 풀어. 네, 뭐가 있냐면 수직선상에 알다시피 이쪽 끝으로 가는 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저쪽 끝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선상에는 누가 있어? 숫자가 존재하잖아. 숫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쳐봐. 3. 어떤 애가 3에 가까워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건 일방통행이잖아. 무한대는 이쪽 방향만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저쪽 방향만인데 3 이러잖아. 어떤 애가 3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리미트. 그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3으로 가까이 가는 거거든. 3으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특별한 숫자로 가까이 갈 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떤 x라는 값이 이제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숫자로 가까이 갈 때는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도 갈 수 있단 말이야. 양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눠서 푸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뜻할 땐 뒤에다 니네가 플러스를 붙여줘야 돼요. 플러스 조그맣게. 플러스라고 붙여. 3 플러스 이렇게 붙여놓으면 야! 오른쪽에서 3으로 다가가. 그 뜻이야. 오른쪽에서 3으로 다가가. 그런데 만약에 x가 3으로 가까이 가는데 뒤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잖아? 그러면 왼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가라는 뜻이야. 왼쪽에서. 그래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뭐 그 함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식이라서 제가 그냥 fx라고 쓸게요. 그 함수 값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럼 이 함수 값이 3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그 y 값이 있을 테고 다가가는 값. 3의 왼쪽으로 갈 때 다가가는 y 값이 있겠죠? 그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얘를 3의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3의 우극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걸 3의 좌극한 이렇게 불러. 3의 우극한, 3의 좌극한. 이해 갔어? 그래서 오른쪽이니까 오른우 알지? 왼좌 알죠? 한문? 네.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뭐 집어넣어요? 3 플러스 뭐 넣어요? 3 넣어요. 3 마이너스는 뭐 넣어요? 3 넣습니다. 개 쉬워요. 리미트 이렇게 나와요. x가 3으로 갈 때 그냥 3이다. 우주 안 붙였어. 여기에 x 플러스 5가 있다 치자. 깜짝 놀란다.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x가 3으로 간대. 3 갖다 넣는 거야. 얼마 돼? 8. 이런 거 지금 푸는 거예요. 이런 거. 대입하면 돼요. 선생님 3 플러스면요? 8. 3 마이너스면요? 8.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이 우극한 좌극한을 배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식들. 지금 내가 쓴 fx식이요. 엄밀히 얘기하면 1차 함수거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1차 함수 말고도 우리가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은 대부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연결이 돼 있지. 연결돼 있어. 1차 함수야. 직선. 2차 함수. 알지? 직선. 연결돼 있죠. 곡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요. 우자에 관계없이 값이 똑같아요. 끊어짐이 없어. 끊어짐이 있는 애들만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랑 왼쪽으로 다가갈 때가 달라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봐봐. 그래프에 앞장에 있나? 그래프에 13번 같은 거 보세요. 13번.
그래프 13번 같은 거 보면 프린트에 13번 보고 있나? 프린트 13번 빨리 봐. 이거 아프다. 그래프 13번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어? 졸라 끊어져 있지? 맞아? 끊어져 있는 그래프를 줄 거기 때문에 우자를 배우는 건데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 애는 못 알아들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 하는 애들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X축, Y축이 아직도 헷갈리는 거야. 잘 못 고쳐주겠더라. X축, Y축이 헷갈려서 못 알아듣는 애들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잘 봐. 이제 그래프 13번 보시면 너네가 보다 보면 이렇게 여기가 하얀 애들 있고 하얀 거 있고 하얀 게 있고 중간중간에 검은색 동그라미 보이지? 검은색 동그라미 이런 것도 보이잖아. 아예 색칠돼 있는 게 있고 색칠 안 돼 있는 게 있지. 맞아?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다 검은색 동그라미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끈으로 연결이 이렇게 된 거고 하얀색 동그라미는 그 값이 비어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얘기야. 이건 함수값을 뜻해요.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는 함수값, 그래프의 값. 하얀색은 거기 값이 없어. 값이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자극한을 배울 거니까 이제 타고 갈 거거든요. 잘 보시면 제가 그 13번을 푸는 건 아니고 제가 우극한, 자극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그래프를 이렇게 끊어 먹어 볼게요.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가 마침 3인 거야. 예를 들어 3인 거야. 여기는 색칠이 돼 있고요. 여기 색칠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 식이 fx래. 그래서 림미트 이렇게 나온 거야. 림미트 x가 3의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fx 값 구해라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잘 봐.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잘 보시면 그래서 저는 항상 헷갈리는 애들은 제발 그래프를 올라타세요. 이 그래프 여기에 올라타란 얘기야. 3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래. 3의 오른쪽이면 3 여기 있잖아요. x보 치는 거야. x가 가는 거니까 3의 오른쪽 이쪽 아니냐 오른쪽? 멀리서 와도 돼. 그래프에 올라타. 그래프 탔어. 타고 3을 향해서 가는 거야. 3이 여기 있잖아 얘들아. 3 여기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 타고 3으로 오는 거야. 3으로 왔지? 그 y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 이 y값 쓰는 거야. y값 쓰는 거야. 이게 3의 우극한이야. 그래프 타고 가시면 돼. 타고 가서 그 끝. 이해갔어? 그럼 잘 봐. 림미트 x가 3의 왼쪽에서 나갈 때 fx 값이야. 3의 왼쪽이면 3의 왼쪽 편 여기지. 그래프를 타고 가. 어디로 가? 3을 향해서 가야지. 그러면 왔는데 여기 비어있지. 하얗지. 상관이 없어.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다가가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을 쓰는 거지. 함수 값을 쓰라고 안 했어. 너 지금 3의 왼쪽에서 다가가면 걔 y값 어디로 가냐야. 그러니까 걔가 색칠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쓰는 겁니다. 그럼 3의 왼쪽으로 다가갔더니 y값 누구예요? 1이잖아. 맞아? 이걸 우리는 3의 우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3의 좌극한 값이라고 불러. 같아 달라 우자가? 다르지. 왜?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라고 얘기해? 함수의 x가 3일 때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존재하지 않는다. 왜?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안 써요? 그게 아니라 톡 집어서 물어봐. 문제에서는 3의 우극한 쓰래. 그럼 2라고 쓰는 거지. 답이야 2가. 3의 좌극한 쓰래. 1이가 답이지 1.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야 x가 3일 때 함수 극한값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우자가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3에서는. 또 얘기한다. 3의 우극한 있어? 있어 2. 3의 좌극한 있어? 있어 1. 그러면 3일 때 극한값 있어? 아니 없어. 우자가 달라. 내 말 알아들었냐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프에 올라타서 가는 거야. 여기서 이 올라타고 가는 걸 못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진짜 곤란해진다. 연습해라. 뭐가 헷갈린 거야? X축, Y축이 헷갈린 거야. 지금부터 시켜볼게요.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13번을 풀어보고 그래프로 올라탈 수 있나 보자. 야, 1 쳐다봐. 1. X좌표 1. 1에서 끊어져 있어 그래프. 맞아? 1의 왼쪽에 올라타는 그래프랑 오른쪽에 올라타는 그래프가 달라.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왼쪽에서 올라탈 거야. 1로 가는 거야. 1로. 왼쪽에 올라타서 1까지 가잖아? 그럼 1의 좌극한인 왼쪽에서 다가가는 값 말하는 거야. 야, 또 이렇게 저 멀리서 오지 마라. 진욱이가 이렇게 여기 보란 얘기야. 1.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니네 그림에.
약간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되는 거기 1 보는 거 알지 니네? 맞아? 그러면 1의 좌극하나라고 내가 1의 좌극한 얼마야 이러잖아? 그럼 너네는 1의 왼쪽 걸 올라타는데 여기서 올라타지 말고 그냥 1 근처 여기가 1이야 1 근처에서 여기서 올라타서 바로 오면 되잖아 1 여기 선으로 오면 돼 1선 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선을 그 여기로 오는 여기 끝까지 선이 올 때까지 오는 거지 1의 좌극한이 그래서 어떻게 끝났냐면 1의 좌극한이 2에서 끝나 보여? 1의 좌극한이 2야 그거 안 보이면 몰라 1의 우극한 봐 1의 우극한은 1의 오른쪽 그래프 올라타 어디로 가고 있어? 하유라 대충 얘기해 그래프 어떻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프 어? 오른쪽에서 올라타려면 1 여기서 타면 안 되지 1의 오른쪽이면 여기서 2 여기서 타야지 이렇게 1로 와야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지금부터 한다 1번부터 풀자 13번에 1번 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구하래 1번 마이너스 1 찾아 마이너스 1 찾아서 우극한 얼마니? 승범이 마이너스 1 찾아 얘들아 마이너스 1 아까 1이었어 지금은 마이너스 1 오른쪽 그래프 오른손 있는 데가 오른쪽 그래프야 올라타 하유라 마이너스 1에 오른쪽 그래프 올라타서 왔더니 어디로 오니? 니네는 나랑 니네는 나 그림 그리게 하려는 거구나 니네 그거 안 보이는구나 야 빠르게 그리겠다 이렇게 다 쳐. 마이너스 여기 있어 얘들아. 알지? 얘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그래프로 올라타는 거. 근데 이걸 처음에 잘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면 마이너스 1 하면 니네가 이렇게 선을 거나. 이거 벽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멈춰야 돼. 이거 못하는 애들은 이거 벽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은 여기 그래프 오른쪽 여기 있잖아. 1로 오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이 벽에서 멈춰야 돼. 벽에서. 벽에 초록색에 닿는 순간 멈추는 거야. 그게 어디 있어? 여기 땅바닥에 있잖아. 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우극하는 0으로 오는 거라고. 0. 지금 알아들어? 처음엔 어려울 수 있다고. 2번 보자. 2번 3의 좌극한일 거래. 2번 보이지? 3의 좌극한이라고 써있는 거. 3으로 가. 3의 왼쪽 그래프 올라타. 모르면 3에다 벽 치라고. 그래서 3의 좌극한으로 왔더니 예린아 어디로 와? y값이 어디 있어 2가 3 여기 있는 거 알아? 벽을 만들어. 여기 3 여기 3이잖아 3에다 벽을 만들어. 마지막이야. 그만해. 아니, 마지막은 아니네. 3 여기 있잖아. 3의 좌극하는 왼쪽에서 그래프 올라타. 어디 타고 있어 니네? 나랑 다른 데 타? 3의 그래프 이거 그래프잖아 이거. 그래프 여기서 올라타서 3으로 와야 된다니까. 3? 화살표가 3으로 와야지. 여기가 3이잖아. 빨간색 벽에서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 y값이 얼마냐고. 마이너스 2. 3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2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뭐 때문에 안 간다고? x축, y축이 아직도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3번 봐. x가 0으로 간대. 0 뒤에 풀만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은 이유가 0 봐봐 니네가. 0에 그래프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그래프 끊어졌긴 했어. 야 잘 봐. 0 여기 있어 얘들아. 다시 펜놔야 되겠다. 여기 0이 여기거든요. 0 0. 아이고 0이 여기야 얘들아. 0이 여기면 얘가 이제 y축이 0인 거잖아. 알지? 0이 여기거든? 근데 걔는 왜 우자를 뒤에다 안 썼냐면 0으로 갈 때를 우자를 왜 안 썼냐면 그래프 자체는 여기가 하얗지. 여기 비날맹이야. 0 있는 데가 여기 하얗다고. 하얘. 검정색 어딨냐면 검정색이 0에 여기에 검정색이 칠해져 있어. 알다시피 여기에 검정색 동그라미 보이죠? 여기 0,0에. 그러니까 함수값은 밑에다 칠해 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0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0의 오른쪽 그래프 타고 왼쪽 그래프 타서 0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비어도 내가 극한값은 빈값을 얘기하는 데지. 목표 지점.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갔어? 그 0의 우자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우자를 나눠놓은 게 아니야. 우자를 안 나눠놨잖아. 똑같은 값이니까. 오른쪽 그래프 타고 0으로 오나 왼쪽 그래프 타고 0으로 오나 어디로 와? 하유라. 다시 봐. 0의 오른쪽 그래프 타고 왔을 때 그 목표 지점이 어디야? 야, 여기가 벽을 쳤는데도 모르면 노답이. 여기가 0이잖아. 네. 0의 오른쪽 그래프 타고 1로 오나 왼쪽 그래프 타고 오나 어디로 와? 1. 1인데 자꾸 왜 자꾸 딴 얘기하는 거야 니네. 나랑 다른 그림 끊어진 거 나오겠지. 안 끊어진 거 나오겠냐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함수는 끊어진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배운 함수만 나올 거 아니야. 끊어진 함수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다 우린 연결된 것만 배웠는데. 그럼 끊어진 걸 내기 위해서 어떻게? 존장 티가 나는 거야. 끊어진 함수는. 어떻게 티나? 야, fx를 줄 때 끊어진 건 끊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끊어지게 주겠지. 뭐 이렇게 나왔다 쳐봐.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거야. 왜 그래프를 따로 주겠냐? 왜? 어디서 끊어지게 준 거야? 힌트잖아 이게. 어디서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래서 끊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나머지는 끊어졌겠냐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1차 함수 존장 연결돼 있어. 우리가 배우는 2차 함수 연결돼 있잖아. 연결돼 있는 애니까 끊어짐이 없어. 어느 점을 찍어도 좌우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내려니까 어떻게? 끊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여기서 힌트가 이거야. 이래서 끊어진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거지. 1을 제외하고 나머지 x에서는 끊어짐이 없는 거야. 1을 제외하고는. 그럼 생각해봐. 1일 때 끊어졌나를 알아보는 방법. 1을 갖다 넣어. 1 넣으면 여기 얼마야? 3. 보여?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1. 끊어졌네. 맞아? 대입해서 보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으로 갈 때 fx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지금 구한 거거든요. 1의 우극한은 뭐야? 오른쪽으로 1로 오는 거잖아. 오른쪽 1보다 큰 쪽이 오른쪽이지. 1보다 큰 쪽. 여기다 1 넣으란 얘기야. 얼마야 넣으면? 빨리 넣어. 얼마야? 3. 그러니까 뭐냐면 1의 우극한을 구할 때 그 fx는 요식 쓰란 얘기야. 제가 지금 풀어서 쓰는 거지. 우리 이렇게 장황하게 안 써요. 그냥 1 갖다 넣으면 돼. 3. 그래 그럼 리미트 1의 좌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식은 어떤 걸 써야 돼? 1보다 작은 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x제곱을. 그럼 여기다가 x제곱이란 식을 넣겠지. 그럼 나 뭐 집어넣어? 1 집어넣는 거지. 1. 똑같아 달라. 다르잖아. 따라서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걸 뭐하러 이렇게 장황하게 쓰냐는 거야. 뭐 하면 돼?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갖다가 대입. 이해했어? 그럼 내가 너네한테 맨날 물어볼 거라고. 야 어디서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야? 1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들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 알아들 존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티를 내냐고. 야 몇 번 보는 거냐면 14번 가. 14번